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눈은 반쯤 감긴 상태에서 익숙하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커피를 습관처럼 마시지는 않나요? 먼저 오늘 처음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인사를 드리자면 저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고 가장 효과적인 예방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외래에 한 할머니께서 오셨습니다. 당시 83세셨는데 놀랍게도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각종 검사 수치가 50대 수준이셨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서 여쭤봤습니다.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시냐고요? 그분께서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매일 아침 식초 한 잔씩 희석해서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환자분들을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식초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었고 건강 상태가 정말 좋으셨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식초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어 왔고 그 효능은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인정받는 건강식품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부터 직접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화가 편해졌습니다.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했던 게 사라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전보다 훨씬 개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는 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고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식초는 정말 보약보다 나은 건강식품이라는 것을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식초를 마십니다. 70대 중반이 된 지금 제 건강 상태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0년간 직접 경험하고 또 의학 논문들을 통해 확인한 식초의 놀라운 효능 10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몸으로 느끼고 수많은 환자분들에게도 권해서 효과를 본 실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혈당이나 혈압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걱정이신 분?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아서 속상하신 분?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식초 하나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사실 식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건강식품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식초를 치료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식초를 마시는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고 최근 미국에서도 사과 식초가 슈퍼푸드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식초를 그냥 아무렇게나 마신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양을 적절한 타이밍에 섭취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식초의 10가지 효능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식초를 섭취하는 방법, 주의할 점, 그리고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노하우까지 모두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효능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제 공복 혈당이 110을 넘나들고 있었거든요. 당뇨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의사로서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정말 불안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뇨는 한 번 생기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합병증도 정말 무섭습니다. 신장이 망가지고 눈이 나빠지고 신경이 손상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제가 그동안 봐온 당뇨 환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저는 절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고 3개월 후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공복 혈당이 95로 떨어진 겁니다.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특별히 더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물론 식초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경험만은 아닙니다. 2004년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식사 전에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 상승이 현저히 낮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2007년 같은 대학에서 진행한 후속 연구입니다.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자기 전에 식초 2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게 했더니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4에서 6%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나요? 일부 혈당 강화제의 효과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도대체 식초가 어떻게 혈당을 낮추는 걸까요? 저도 처음엔 궁금했습니다. 논문들을 찾아보니 그 원리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더군요.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해서 밥이나 빵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인슐린도 과도하게 분비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췌장에 부담이 덜 가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됩니다. 제 외래에 오시는 당뇨 환자분들 중에 식초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 혈당 조절이 정말 잘 되고 계세요. 물론 약을 드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지만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된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한 환자분이 생각나네요. 60대 초반 남성분이셨는데 당뇨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고생하셨죠. 제가 식초를 권해드렸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식초 희석액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약을 2가지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1가지만 드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식이요법과 식초 그리고 최소한의 양만으로 혈당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식초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제 음식을 먹는 게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식초가 혈당을 낮춰준다고 해서 당뇨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약이 아니라 보조수단입니다. 약효를 높여주고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초는 당뇨가 없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다는 겁니다. 당뇨 예방 효과가 탁월하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주식으로 하잖아요. 밥, 국수, 빵, 떡 등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식초를 한 잔 마시면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 스웨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흰 빵을 먹을 때 식초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특히 저녁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십니다. 저녁에는 활동량이 적어서 혈당이 더 올라가기 쉽거든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한 번 더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물론 식초의 맛이 처음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해지는 내 몸을 느끼면서부터는 맛 따위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게 됩니다. 혈당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나중에 합병증으로 고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식초는 그 예방에 정말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시도숙 3페이지 이어서 써주고 5페이지까지 쓰고 마무리해줘. 3페이지. 두 번째 효능, 체중 감량과 복부 지방 감소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저도 60대 중반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뱃살은 빠지지 않더라고요.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초를 마시기 시작하고 나서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바지가 헐렁해진 걸 느꼈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 봤더니 5kg이 빠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2009년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을 3그룹으로 나눠서 12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일 식초 1스푼을 마셨고, 두 번째 그룹은 2스푼을 마셨고, 세 번째 그룹은 식초를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식초를 마신 두 그룹 모두에서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2스푼을 마신 그룹에서는 평균 1.9kg이 줄었고 복부 지방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식초를 마시지 않은 그룹은 오히려 체중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내장 지방의 변화였습니다. 식초를 마신 그룹에서는 내장 지방 면적이 평균 4.9% 감소했습니다. 내장 지방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다들 아시죠?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의 주범입니다. 그 무서운 내장 지방을 식초가 줄여준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먼저 식초의 아세트산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걸 막아주고 이미 쌓인 지방은 에너지로 태워버리는 거죠. 또 식초는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2005년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식욕이 감소하고 더 오래 포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음식 섭취량이 줄어드는 거죠. 제 경험으로도 정말 그렇습니다.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시면 평소보다 적은 양을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특히 저녁에 과식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식초를 마시고 나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5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폐경 후 급격히 살이 쪄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여러 다이어트를 시도해 봤지만 번번이 실패하셨고 요요 현상까지 겪으셨죠.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셨고 건강검진 수치도 안 좋아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식초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그동안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식초가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워낙 간단한 방법이니 한번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이 제 외래실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셨거든요. 체중이 12kg이나 빠지셨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식초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식욕이 조절되었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서 스트레스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서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식초는 단순한 체중 감량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을 빼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들은 체중은 빠져도 건강을 해칩니다. 근육이 빠지고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식초를 통한 체중 관리는 다릅니다.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지방만 선택적으로 분해하고 건강 지표들도 함께 개선시킵니다. 혈압도 낮아지고 혈당도 안정되고 콜레스테롤도 좋아집니다. 물론 식초만 마신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식이요법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식초가 그 효과를 배가시켜 주는 건 분명합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식초를 마시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살 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조금만 굶으면 쑥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식초는 정말 좋은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공복에 식초 한 잔, 점심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이렇게 하루 3번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마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농도는 물 200ml에 식초 1스푼에서 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묽게 시작해서 점차 농도를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진하게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식초는 마법의 물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만 마신다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4페이지. 세 번째 효능,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가장 먼저 체감한 효과였습니다. 식초를 마시기 시작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느꼈거든요. 그전까지는 식사 후에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했습니다. 트림도 자주 나오고 가스도 많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냄새도 났습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불규칙한 식사를 하다 보니 소화기관이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제산제도 자주 먹었고 소화제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식초를 마시기 시작하고 나서는 그런 약들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식초가 소화를 돕는 원리는 명확합니다. 우리 위에서는 위산이 분비되어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특히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속이 쓰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위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음식물의 소화를 도와주고 위 운동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또 소화 효소의 활성도 높여줍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위 배출 시간이 짧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그만큼 소화가 빨리 되고 속도 편해집니다. 제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증상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는데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께 식초를 권해드렸더니 효과가 정말 좋았습니다. 한 분은 20년 넘게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 식초를 마시고 2주 만에 증상이 확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약을 끊고 식초만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또 식초는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식초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발효 식초의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 효과까지 있어서 더 좋습니다.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변비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변이 딱딱하고 배변이 불규칙했는데 식초를 마시고 나서는 매일 아침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식초가 오히려 안 좋지 않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반대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위산 부족입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하부식도관략근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역류가 일어납니다. 식초를 마시면 위산도가 적절히 유지되어 하부식도관략근이 제대로 기능합니다. 물론 심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지만 경증의 역류성 식도염은 식초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10년 넘게 약을 드셨는데 식초를 마시기 시작하고 나서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묽게 드셨고 점차 농도를 높여가셨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항균 및 면역력 강화입니다. 식초는 천연 항균제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음식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어 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2014년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초가 독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실험실에서 독감 바이러스에 식초를 처리했더니 바이러스의 활성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겁니다. 저는 독감 시즌에 더욱 열심히 식초를 마십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10년간 독감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나이 또래 분들이 매년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걸 보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식초는 또 목에 세균을 죽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목이 따끔거리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따뜻한 물에 식초를 타서 가글을 하면 정말 좋습니다. 저도 환절기에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식초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또 다른 이유는 장 건강 개선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초는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줍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저는 식초를 마시기 시작하고 나서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감기에 걸렸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매일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는데도 말이죠. 한 간호사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감염에 노출될 일이 많아서 자주 아프셨는데 제가 식초를 권해드렸습니다. 지금은 몇 년째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5페이지. 다섯 번째 효능은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가 심혈관 질환이잖아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병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가거나 평생 후유증을 남기니까요. 식초가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2006년 일본에서 진행된 동물 실험에서 식초를 섭취한 쥐들의 혈압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초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또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 저림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식초를 마시기 전에는 혈압이 140에서 150 정도였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하던 참이었죠. 그런데 식초를 마시고 나서 혈압이 120대로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초는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시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줍니다. 중성지방도 감소시킵니다. 이런 효과들이 모두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2008년 파키스탄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당뇨병 환자들에게 8주간 식초를 섭취하게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낮아지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아졌습니다. 혈관 건강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이 생기면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식초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혈압, 콜레스테롤, 혈전까지 관리해주니 심혈관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식초를 꾸준히 마시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이 거의 없습니다. 여섯 번째 효능은 피로 해소와 에너지 증진입니다. 나이가 들면 쉽게 피곤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환자를 보다가도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식초를 마시기 시작하고 나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합니다.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저녁까지 일해도 예전처럼 녹초가 되지 않습니다. 식초가 피로를 해소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는 몸에 젖산이 쌓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면 근육에서 젖산이 생성되는데 이게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피로감을 느낍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이 젖산을 빠르게 분해해 줍니다. 또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피로 물질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TCA 회로라고 하는 에너지 생성 과정을 촉진하는 거죠. 일본에서는 운동선수들이 경기 후에 식초를 마신다고 합니다. 피로 회복이 빠르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운동 후에 식초를 마시면 다음 날 근육통이 덜합니다. 일곱 번째 효능은 피부 건강 개선입니다. 식초를 마시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 많은 환자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트러블도 줄어들고 탄력도 좋아집니다. 식초가 피부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항균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을 유발하는 세균을 억제합니다. 또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피부에 영양 공급이 잘 됩니다. 식초는 또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해독 작용을 촉진하는 거죠. 몸속 독소가 줄어들면 피부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여덟 번째는 간 건강 보호입니다. 식초는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간을 예방합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식초를 마시면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식초는 칼슘 흡수를 촉진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들의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식초에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노화를 늦추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식초의 놀라운 효능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효능을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환자분들도 경험하셨습니다. 식초 하나로 이렇게 많은 건강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물론 식초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특히 예방 차원에서는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식초를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하루 3번 식사 전에 물에 타서 마시는 겁니다. 처음엔 묽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차 농도를 높여가시면 됩니다. 단, 공복에 너무 진하게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치아 보호를 위해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것도 좋습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 당장 식초 한 병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드셔보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기대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